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중년 TV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기농한 지도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기농한 사람들 대부분 기농 3년 차가 되면 기농을 포기한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겨울철 농사일도 없는 요즘 괜히 기농했나 싶은 후회가 조금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시골에서 한가하게 농사나 지으며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골에 땅도 사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고요? 진짜 궁금하시나요? 그렇다면 신중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이니까 좋다 나쁘다 평은 하지 말아주세요. 첫째, 농사일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둘째, 농사일이 힘든 반면에 농사로 수익이 안 난다. 바로 이겁니다. 뭐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 하실지 모르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들여다보던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요. 조금만 해도 힘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동네 분들이 일단 들깨 농사부터 하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동네 분들이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들깨 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좀 수월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들깨 농사가 수월하다고는 하지만 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는 편하게 짓는 만큼 수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들깨는 6월 초에 파종을 해서 모종을 기르고 6월 말쯤에서 7월 초 사이에 모종을 밭에다 옮겨 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들깨는 병충해에도 강해서 혼자서도 잘 큽니다. 그리고 10월쯤 되어서 씨가 익으면 베어서 말린 후에 그 씨를 털면 농사는 끝이 납니다. 비교적 단순하죠.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쉬운 농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 밭을 만들기 위해서 300평 정도 되는 밭에 봄에 퇴비를 뿌리는데 한 팔레트, 그러니까 20kg짜리 퇴비 80포대 정도를 어깨에 직접 이고 날른 다음에 또 퇴비 포대를 칼로 찢어서 주변에 또 일일이 뿌립니다. 이 나이에 20kg나 되는 퇴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기로 밭을 갑니다. 경운이라고 하죠. 물론 기계가 하니까 조금 수월할 수는 있는데 그 넓은 밭을 왔다 갔다 관리기를 잡고 밭을 갈다 보면요. 어깨도 아프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더구나 모종을 심는 거는 어떻고요? 호미로 땅을 파고 모종을 심고 흙으로 다시 덮어주는데 그런 모종 심기를 무려 2000포기 이상을 심어야 합니다. 쪼그려서 하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호미를 잡은 손마디는 나중에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하면 왜 그리 아프고 또 안 구부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농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으로 키운다고 풀약을 안 치다 보면요. 풀을 왜 그리 잘 자라는지 이걸 다 뽑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풀을 뽑았다고 풀이 다시 나지 않나요? 아니더라고요. 또 납니다. 특히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면요. 들깨도 쑥쑥 잘 자라지만 풀도 이에 질세라 같은 키 높이로 크더라고요. 들깨 모종이 다칠세라 예초기 같은 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손으로 일일이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여름이 지나가면 들깨가 아이들 키만큼 크는데요. 그 전에 순치기를 해야 들깨 씨가 많이 맺힌다고 해서 또 낫을 들고 일일이 순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들깨 농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 노랗게 익은 들깨를 수확하는 일입니다. 일일이 베어서 적어도 일주일은 말려야 합니다. 그것도 비 안 오는 때를 택하세요.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들깨를 털죠. 일명 도리깨라고 하는가요? 생전 해보지도 않은 도리깨질을 몇 시간 정도 하다 보면요. 팔이며 어깨가 다 쑤십니다. 그렇게 해서 털은 들깨씨를 모아서 이제는 또 선풍기 앞에서 들깨씨를 고릅니다. 선별하는 거죠.
그걸 또 햇볕에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을 짜더라도 기름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죠. 들깨는 들기름을 짜기 위해 기른 거니까 동네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짜야 끝이 납니다. 물론 농사 져서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판매까지 해야 완전히 끝나기는 하지만, 들깨 기름을 짜려면 들깨씨를 또 일일이 물로 몇 번씩 씻어서 또 말려야 합니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깨씨를 물로 씻다 보면요, 흙가루며 잡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다라에다가 들깨씨를 붓고 물을 부어 씻은 다음에요, 채로 걸러서 물기를 빼는데 한 너다섯 번은 씻은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씻은 들깨씨를 또 햇볕에 물기를 말립니다. 며칠간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앗간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때쯤 되면 방앗간도 줄 섭니다. 고추 빠러 오신 시골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줄 서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들깨 농사 일인데요, 말이 쉽지 한 과정마다 힘이 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더구나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한다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을 보면 실망이 더 큽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농산물 가격이 제일 싼 것 같습니다. 힘든 노동에 비하면요. 돈 되는 농사를 하려면 고추 농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고추 농사 짓는 거 보면 저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모종을 심는 것부터 고추대 세우는 거는 그렇다 치고요, 고추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크면 그때부터 약을 치는데, 특히 장마철에는 수시로 치지 않으면 고추병이 들어서 그 많은 고추가 한 번에 다 죽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추가 달려서 빨개질 때부터 따기 시작하는데, 습기가 많은 고추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고추를 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길게는 서너 달까지 한답니다. 일꾼을 사서 하면 좀 쉽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니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수익을 바라고 농사 짓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기농하신 분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네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농사 짓지 마세요. 골병 들어요. 돈도 안 되는 농사 짓다가 몸이 아프면요,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하시더랍니다. 기농해서 농사 지으려는 분들, 특히 나이 들어서 기농하시는 분들에게는 뼈에 새길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년 여러분, 기농한 지 이제 2년 차인 제가 미천한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농 경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 짓던 사람 아니면 그냥 텃밭이나 가꾸며 주말 농장처럼 해라, 이렇게 충고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남는 거라고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